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험. 보시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직 8급에 대해서 좀 잠깐만 좀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수험 전문 유튜브 채널 난공불락 TV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무원 취업 전략 토크 콘서트 난공불락인 제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난공불락 스파르타 강남센터장 권기쁨. 여러분의 수험 콘텐츠를 책임지는 수험계획팀장 조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학과장님이신 양덕순 교수님께서 오늘 행사 개회식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공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신용환 대표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되게 바쁘신데 또 이 신용환 대표님께서 저희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깊으셔가지고 제주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남들을 위해서 사는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을 건데 오늘 신용환 대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민이 해결되고 모두가 공직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듣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험계의 변화와 함께한 산 증인 난공불락 저희 스파르타 원장님이신 서진호 원장님께서 저희 공무원 채용 제도를 간략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저희 맞이해 주실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험계의 산 증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39살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먹었다고요? 예, 여러분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위메스 교육 난공불락 스파르타 전국을 총괄하고 있는 살아있는 남자, 산소 같은 남자, 불꽃 남자 서진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좀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웃깁니다. 이곳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39년 살면서. 예, 근데 비행기는 많이 타봤습니다. 이곳 도착하니까요, 바다도 보고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곳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우리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대표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공공학번인데 옛날 생각도 나고 첫사랑이었던 지영이도 생각나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 지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으시면 제가 서울 가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다고 개명하신 건 아니죠 오늘? 예, 손 드신 분은 나중에 한번 저 보고 주소 가르쳐 주십시오. 선물 편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꿈.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기로 공무원을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의 좋은 점은 2부에 우리 김건호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저는 오늘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시험 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 제도는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것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졸면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시험.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공무원 시험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거의 한 10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IMF 이후부터 공무원 이 직업 선호도가 1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는 거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30대 성인의 38.9%가 나는 공무원 준비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업보다 너무 좋은 곳이 공무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험계를 떠나지 못하고 항상 수험생 분들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이 좋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제가 이 공무원 수험계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어쩌면 여러분도 이 38.9% 안에 꼭 들어가셔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무원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아마 행정학 수업 때 다 배우신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임용하느냐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느냐, 임용 주체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제주에서 시험을 보면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혹시 주무세요? 지방직 공무원이죠. 이런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실적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채용하는 겁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혹은 선출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 어쩌면 여러분들하고는 해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법공무원, 입법부에서 일하는 거죠. 국회, 아마 이 시험이 국회직 시험입니다. 사법공무원, 법원직 시험입니다. 그 다음 행정공무원, 즉 삼권 분립에 따른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혹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공무원인데 국가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이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공무원의 직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행정직이 있고요, 기술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직은 아마 해당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직 볼까요? 일반행정, 교육행정, 고용노동, 선거행정, 우정사업, 경찰행정, 병무행정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출입국 관리직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험 직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하면 넌 합격, 넌 불합격, 이원론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의 폭 자체가 엄청나게 넓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행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서의 성향 그리고 업무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직렬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요, 여러분들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여러 가지 법령, 기획, 예산 등등을 기획, 관리, 집행하는 일을 하죠. 한번 볼까요? 세무직은요, 세금과 관련된 일이죠. 교정직은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교정, 교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나의 적성에 좀 더 맞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을 전제로 두고, 그래 나는 일반행정을 볼 거야, 아니야 나는 직업이나 이제 실업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고용노동을 볼 거야, 아니야 나는 국민들의 세금을 쏙쏙 걷어들일 거야, 그러면 세무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렬을 응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어떤 직렬을 볼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한번 오늘 이 계기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준비의 과정 중에
좀 뭐랄까요? 확실한 방향성이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7급과 9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급 공무원을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도전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7급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핵심입니다. 7급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특히 지방직 7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9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는데 약 8년에서 11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독한 마음 가지고 공부해서 공무원의 핵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시험은 거의 끝났죠. 2020년도 대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은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이 있습니다. 총 3개 7급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직은 2020년도에 8월 22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은 동일 날짜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10월 17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가직 7급 8월에 보고 지방직 7급 또 2개월 이어서 준비해서 지방직 7급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에 시험이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이 동일 날짜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7급 준비하시는 분은요 1년에 시험이 어떻게 보면 2번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과목 자체가 9급과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9급 시험도 1년에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을 보는 사람은 9급까지 보면 1년에 시험 몇 번?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번이 또 아닙니다. 6월 말이나 7월쯤에 군무원 시험도 있습니다. 군무원 시험에 행정법, 행정학 들어가죠? 그러면 군무원 시험 한 번까지 하면 여러분 1년에 시험 몇 번? 5번. 여러분 일반 사기업은 전반기 채용 한 번, 예산 없으면 1년에 그냥 한 번으로 끝이죠. 아니면 후반기 2번밖에 없지만 공무원 시험 7급 준비생들은 1년에 5번 볼 수 있다는 장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제한 어쩌면 다 아실 것 같고요. 맨 밑에 시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7급은 7과목 시험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직 7급 영어의 경우에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 대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토익 700점을 넘겨놓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몇 과목? 6과목. 제가 아까 이렇게 하니까 5과목이라 얘기했죠? 6과목입니다. 그래서 7급 국가직은 토익을 넘으면 6과목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직과 서울시 7급 영어는 2021년도부터 영어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020년 시험 보실 분들은 빨리 토익 700점 넘겨서 다른 과목 6과목에만 집중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7급 공무원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직 7급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세무, 교장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일반 행정 기준으로 국가직 7급은 국어, 영어는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입니다.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일반 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필수 6과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죠. 국가직 7급은 영어 대체였죠. 근데 지방직 7급은 아직 2020년도까지는 영어 대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토익을 넘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매일 하루에 1-2시간씩은 지방직 7급까지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영어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단어 암기라도. 자, 다음 보실까요? 근데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은 좀 재밌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선택을 한 과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전략적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자, 국가직 7급 일반 행정직을 공부하면 경제학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경제학을 너무 잘해. 그냥 뭐 시험만 보면 무조건 95점, 100점이야. 그러면 지방직까지 경제학 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방직 7급 때 경제학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년도 2019년도에 국가직 7급 시험 경제학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대급으로 죄송합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직 7급까지는 경제학 보시고 지방직 7급 준비할 때 저는 과감하게 경제학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라? 지방자치론을 선택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학 공부하시죠. 행정학의 가장 마지막 파트가 지방행정론이죠. 지방자치론과 내용이 99.9% 거의 비슷하죠. 둘째, 범위가 엄청 짧죠. 제가 단언컨대요, 지방자치론 2주만 공부하면 90점 넘습니다. 셋째, 문제가 짧게 나오죠. 그래서 지방자치론요 8분 만에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2분은 어디에 투자해라? 영어에 투자하거나 지문 길이가 긴 행정법에 투자하거나 이런 전략적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때 단언컨대 지방자치론 선택하세요. 그러면 합격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년도 2019년도는요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을 알리는 대격변기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급 시험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1년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첫째, 영어 능력 검정 대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 2021년부터 한국사도 자격 검정 능력으로 대체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죠? 한국사 자격 검정이야 2-3주만 공부하면 금방 땁니다. 그런데 아주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PSAT가 도입됩니다. 공직 적격성 시험. 뭐냐면요, 1차 시험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3과목을 보고요, 2차에 전공 과목 4과목을 봅니다. 일반 행정직은 뭐죠?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그리고 3차에 면접.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2020년도에 무조건 7급 합격할 거야. 그러면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맞죠? 그런데 왠지 나는 21년도까지 갈 것 같아. 너무 슬프고 아쉽지만 2022년도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나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제도 변경 형태로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내년도 2020년도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져도 뭐가 남죠?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이 남죠. 그렇죠? 내년도의 합격 목표로 무조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은 22년도부터 PSAT 도입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9급 시험 한번 살펴봅시다. 거의 똑같습니다. 7급과 국가직 9급이 있고 지방직 9급이 있고 서울시 9급이 있습니다. 국가직 9급은 2022년도에 3월 28일에 봅니다. 일주일 앞당겨졌죠. 우리 지영씨 방금 하품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선물 취소. 자, 지방직 구급과 서울시 구급은 2020년도에 6월 17일에 봅니다. 국가직 구급이 한 1, 2주 정도 앞당겨져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과목당 5과목 20문항씩 본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국가직 구급 그리고 지방직 및 서울시 구급 전부 다 필수 과목이 뭐죠?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과목은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사회과학, 수학 중 선택 2과목. 여러분, 선택 과목 결정은요, 구급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중간에 공부하다가 이 과목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변경하죠. 그러면 차후에 공부를 이어갈 때 너무나도 힘겨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회과학 대학이죠. 행정학과 위주죠. 그럼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과학, 수학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응용하는 문제를 너무 많이 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회 과목 있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직해요. 여러분 다 문과이실 거니까. 그래서 사회 과목은 저는 하는 거는 추천은 합니다. 추천은 왜? 구급시험은 2022년부터 제도가 바뀔 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회도요, 이제 낼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그림 문제네, 그래프 문제네, 도형 문제네, 응용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실제 문제를 푸는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택 과목은 일반 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사회 중에 선택해서 하시고요. 다만 합격했어요. 현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현직이 되었을 때 나는 바로 업무 적용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 결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가직 구급 응시의 경우에 직렬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행정학하고 사회를 선택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모든 직렬을 다 응시할 수 있어요. 끝내주죠. 행정법을 만약에 선택하면 여러분 일반행정, 고용노동, 우정사업, 병무, 경찰행정, 출입국관리직, 교육행정 이런 시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렬 고민 안 하고 나는 원서 접수할 때 고민할 거야. 그러면 행정학, 사회 선택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택 과목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2022년도부터도 공무원 시험 제도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2021년도 안에는 다 합격할 테니까, 아니다, 나는 굳이 2022년도까지 가야 된다, 없으시죠? 여러분 2021년도까지는 다 합격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 채용 시험은요, 언제나 뜨거웠고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도 매우 화창한 시험이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지 행정이 엄청난 트렌드죠. 복지 행정의 경향이 강화되면 채용을 많이 하는 게 결국은 공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공무원들을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채용은 언제나 뜨거울 테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꼭 공무원 시험 응시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1분만 꼰대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불을 갭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을 머리에 떠올리고 샤워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24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엄청난 성과를 내고요. 어떤 친구는 항상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24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과를 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고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의 출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합시다. 저희 위메스 교육 난공불락 스파르타가 여러분들의 합격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실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제주도에 정말로 처음 오신 저희 서진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입법고시 그리고 행정고시 양대고시를 패스하신 자타공인 수험의 달인 김건우 선생님께서 공무원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헌법 강사 김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저를 모르는 분 있나요?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 오늘 처음 봤다. 내가 김건우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 몇 분 안 계시네요, 그죠? 헌법 강사로서 김건우는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7급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난공불락 TV 수험 크리에이터로서 김건우는 다들 아시나요? 아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난공불락 TV 수험 크리에이터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력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제 서두에 MC가 소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퇴직 공무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난공불락 여기 이제 스파르타에서는 스마트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비주얼을 좀 담당을 하려고 했는데, 비주얼 부분에서는 제가 신용환 선생님한테 좀 밀리기 때문에 이제 신용환 선생님보다 제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이제 스마트함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공무원 하면 왜 좋느냐,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퇴직을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공무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직에 있을 때, 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겪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이 왜 좋으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공무원이 왜 좋은 직업이냐라는 걸 이제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적 차원, 그죠? 나를 둘러싼 이런 이제 가족적 차원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왜 좋으냐,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도대체 내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그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취업 절벽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저학년들은 아직 그걸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학년이라든지 4학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하실 때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도대체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직업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이제 공무원이 이제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하고, 그리고 이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하고 이제 민간 기업, 이제 사기업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이제 사회적 가치는 뭐냐면은 공익을 실현한다라는 가치가 있어요. 공익 실현.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그죠?
과연 이제 공익을 실현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냐, 이게 못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민간에서 근무를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죠. 물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근데 그거는 그 특정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을 수행한다고 하면 내가 국가직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든 이제 그 나와 관련을 맺지 않는,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익을 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특정한 법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 이제 법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전체 국민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제주도니까 그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해서 내가 이제 도청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내가 이제 그 나고 자라온 이렇게 이제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을 위해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한테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익의 가치를 이제 실현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이 공직을 어디서 했냐면은요. 그 2005년부터 그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한 1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처를 나와서 다음에 근무를 한 데가 이제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서 이제 한 4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공직 생활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총 한 10년이 좀 넘습니다. 10년이 좀 넘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 행정학 배우시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제도 아시나요?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으로서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60세부터 이제 이게 공무원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죠? 이 사표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안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는데 이게 10년까지는 뿌득뿌득 버텼습니다. 그죠? 뿌득뿌득 버티다가 10년이 넘자마자 이제 이렇게 사표를 내게 됐는데, 제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원래 공무원에 이제 좋은 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이제 가장 그 제가 담당했던 그 중요한,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좀 순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통일부에서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남측 가족들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북한 그 이제 금강산에 가가지고 이게 남측 가족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 그 이제 일단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고 하는 거는 100가족이 모입니다. 100가족,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0가족이 이렇게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가족을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봉 행사장에서 이렇게 이제 만남도 주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 그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 이제 북측에서는요. 100세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100세 할머니가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남측 가족으로 이제 올라가 본 그분도 이제 할머니죠. 80세가 된 딸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100세 할머니를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 와, 100세 할머니와 그다음에 그 이미 그분도 할머니시죠. 80세 이제 이 따님이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이 분단의 아픔의 현장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일회성이고 잠깐이고 이제 다시 헤어져야 되겠지만은 이게 정말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이런 그 대화 협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느꼈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통일부에서 근무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지난 정부 그에는 이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북한이 막 핵실험을 막 하고 그랬어요. 핵실험을 하고 요새도 뭐 미사일 쏘고 하던데, 핵실험하고 이제 미사일을 쏘고 이제 그런 그 이제 행동들을 했죠. 그때 제가 통일부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냐면은,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 담당, 이제 제가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니 그런 담당자로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건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책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담당자로서는 뭘 해야 돼? 일단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핵실험이 이제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결의안을 이제 뭐 이제 유엔에서 이제 통과시킨다는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럼 담당자는 뭐 해야 돼요? 초안을 만들어야 돼. 초안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야 돼. 물론 영어로 쓰진 않아요. 영어로 쓰진 않고 우리나라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초안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 통일부 초안이 있을 거고, 외교부 초안이 있을 거고, 국방부 초안이 있을 거고, 각 부처 초안이 그 이제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서 이제 그 이제 세계 각국이죠. 이제 각국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딱 결의안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 핵실험 과정에서 초안을 만드는, 통일부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저는 담당자로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넘겼을 뿐이고, 이제 그 관련된 그 진행 추이를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딱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입수해서 이제 봅니다. 야, 내가 썼던 그 이런 지문이 어디 살아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요거 내가 쓴 지문이다. 요거 내가 쓴 거다. 요거 내가 쓴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이런 북한 핵실험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담당자이기는 했지만은 정말 역사에 남는 문서에 나의 워딩이 들어갔구나, 나의 문구가 들어갔구나. 물론 이제 그게 뭐 큰 효과는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지만은 이 담당자로서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 정말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제 뭔가를 해냈다는 경험들, 이거는 민간에서는 달성하기는 어려운 가치일 거예요.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죠?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값진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통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제가 교통 파트에 이제 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 교통 파트에서 이제 근무할 때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인천공항 2터미널입니다. 2터미널. 제가 이제 당시 인천공항공사 담당이었어요. 그 인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을 합니다. 그때는 그 터미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게 이용객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항이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 터미널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이 이제 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터미널을 이제 건설하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한 건 뭐냐면은, 그럼 이 터미널이 지어지게 되면 항공사 배치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1터미널에 있는 항공사를 2터미널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대한항공으로 대한항공 2터미널을 쓰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항공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을 얼마나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 가면서 이제 이런 인천공항 2터미널이 만들어지는데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저는 그 2터미널을 만드는 거에 관여를 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요. 완전히 완공된 그 인천공항 2터미널을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외국에 나갈 때 2터미널을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그 외국을 이제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이 터미널을 가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나의 흔적들이 보이잖아. 나의 노력들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을 배치한 것도 이제 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초안을 작성한 거 저였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대한항공을 배치했으니까 이 터미널에 대한항공이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그 이제 뿌듯함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좀 속된 말로 그렇잖아. 나와바리라는 느낌, 그죠? 여기 내 나와바리야. 지금은 아니죠, 그죠? 나와바리였던 지역,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에 비해서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값진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해보지도 못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그죠? 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태까지 뭐 이제 20년, 30년 요 정도 이제 살아오셨을 텐데, 혹시 부모님한테 내가 그 효도를 했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있어요? 내가 진짜 말 안 듣는 거 말고, 그거는 이제 많을 거고, 효도를 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 그러니까 요새같이 사실은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이제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 얘기는, 엄마 나 합격했어요, 내지는 취업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취업보다도 공직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만약에 이제 그 직을 내가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엄청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 부모님들도 이제 뭐 친구들도 만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럼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이제 어디를 합격했는데 뭐 이제 어떻다더라, 뭐 그런 식의 자랑거리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직을 뭐 이제 선택을 하실 분들은 꼭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꼭 효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받을 때 문자로 받았어요. 그때 문자로 받았는데 그 당연히 이 어머니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엄마 나 합격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편안하게 안 나오더라고. 그냥 이게 덤덤하게 합격했어 이게 아니라 엄마 나 합격했어 이게 막 울먹울먹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그 울먹울먹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제가 지금 그 올해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40인데 이 40 인생에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은 이제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공무원에 합격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안의 자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정말 큰 효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공직이 이제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합격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였고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엄마 나 그만뒀어라고 할 때 가장 크게 큰 불효였어요. 불효였습니다. 자, 이제 그 개인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20년, 30년 이제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이제 주어진 틀에서 이렇게 뭐 이제 공부하고 뭐 시험 보고 이런 거 말고 제도적인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나의 의사결정으로 나의 선택으로 뭔가 그 스스로의 이제 정말 열정과 노력으로 달성한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는 거는 나의 노력으로, 그건 온전히 나의 노력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할 거고 나의 의지로서 달성을 한 그런 이제 성취가 될 텐데,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가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그 많은 이제 나날들을 살아갈 텐데 그 나날들 중에서도 이제 달성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저도 그 40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너의 성취를 이제 꼽아봐라라고 하면은 공무원 합격을 꼽습니다. 공무원 합격을 통해서 제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해 나갔다는 거죠. 물론 그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공무원을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다시 이제 이렇게 민간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무원 합격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그 온전한 노력으로, 그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 친지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중요한 이제 그런 직업이 되는 거고, 그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자들은 그 아까도 이제 뭐 이제 지난 그 이제 서진호 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20, 30대 그 청년 중에서 뭐 40% 정도가 이제 공무원 준비생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도대체 젊은 그 청년들이 뭐 창업이나 이런 이 도전 의식이 없고 왜 안정적인 그 직장인 공무원을 이 직업으로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직업 중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일 중에서 그 공직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이제 뭐 정치도 변화할 거고, 뭐 사회도 변화할 거고, 경제도 변화할 건데, 이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하는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능한 이런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공직에 응시하는 거 더 많으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모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제주대학교, 여기는 그 제주도 최고의 인재 요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양성소 아닌가요? 가장 우수한 분들, 적어도 이제 그 제주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이제 모이셨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잠재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제주도도 발전을 하는 거고, 만약에 국가직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은 국가 전체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뭐 삼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군대 조직도 있고, 뭐 이제 공무원 조직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에요. 공무원 조직. 그러니까 개개인을 봐서도 굉장히 이제 능력 있고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차원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잘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공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그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이제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이런 능력들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주세요. 잘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합격을 하셔가지고 국가 내지는 이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강을 준비해 주신 김건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행정학 불변의 1타, 긴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신용환 선생님 모시고 공무원 합격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저도 제 소개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저는 대한민국 1등 행정학 강사이자 공시 최대 유튜브 채널 난공불락TV의 메인 MC이자 난공불락 스파르타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덕순 교수님, 학과장님, 그리고 김주경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자부하기를 가장 많은 수험생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격하는지를 가장 열심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합격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연한 계기에 여기 오셨겠지만, 정말 저희 이 난공불락의 스태프들을 만나고 또 저를 만나면서, 내가 그날 2019년 11월 7일 날 신용환 선생님을 안 만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의 만남이 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15분 정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난공불락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의 합격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건호 선생님이 공무원이 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저 새끼들은 다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 왜 우리 보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라고 그래. 저도 공직에 있었거든요. 저도 김건호 선생님하고 같이 통일부에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좋다는 걸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나오고 나서 알았고, 그리고 제 가족도 공무원입니다. 제 가족, 제 와이프도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뭐 했으면 좋을까?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우리 아들 딸이 뭐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너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할래? 10년 전으로 시계를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무원 하지. 공무원 또 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좋은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저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고 인사하러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퇴직한 걸 후회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정말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누구나 원하고, 또 누구나 원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만의 비법 2가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제 소개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뒤에 제가 내려가도 보이나요? 내려가도 보이나요? 제 얼굴 보이나요? 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어렸을 때 공부 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세요. 근데 사실 합격률이 이렇게 낮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난공불락 스파르타를 운영했어요. 난공불락 스파르타를 작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난공불락 스파르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단에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그 3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안 믿기죠. 저도 믿기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수험생들이 찾아와서 맨날 그랬거든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 4년 차인데 5년 차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그런데 전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원 합격을 하는 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들과 뭔가 다른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자인데 긴장하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나요? 태.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보면 성공하면 기쁨은 잠시예요. 근데 떨어지면 그 슬픔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공무원 시험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붙었는데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가냐면요. 공직 생활 하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 악몽을 꿔요. 어떤 꿈을 꿀까요? 떨어진 꿈. 그래서 저 떨어졌대요. 출근해야 되는데 떨어졌대요. 출근해야 되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 비법을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지피, 지기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지피지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잘 들으세요.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우리는 시험 문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시험 문제는 사실 90% 이상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뭐냐?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선생님 뻔한 이야기. 뭐야 이게 왜 뻔한 이야기? 기출 문제를 정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수능보다 더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공무원 시험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쓴 기본서 있잖아요. 그건 수험서죠. 출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교과서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국정교과서가 있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수험의 바운더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험의 바운더리는 제가 단언컨대 지금 말씀드리는데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수험의 바운더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정복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진심을 담고 있죠. 예? 이렇게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못합니다. 이걸 기출 문제를 정복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쉽게 지겨워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몇 번 보면서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정말 모르는 것 같아. 기출 문제가 일단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 시험을 뭘 봅니까? 이론을 봅니까? 문제를 풉니까? 문제를 풀죠. 근데 수험생들은 이론서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론서를 막 숙달돼서 이론을 잘 이해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행정학 교수님 김주건 교수님 와 계시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싶기도 한데 행정학 그 9급 시험 문제 김주건 교수님한테 드리고 20분 내에 풀어봐라 라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70점 못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김주건 교수님이 행정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인 거죠. 문제를 안 풀면 문제를 잘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기출 문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요. 행정학도 시험이 출제된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기출 문제의 그 이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행정학과 교수님들은 성향이 비슷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거의 뭐 생각하는 그 상상할 수 있는 바운더리 비슷하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문제를 내려고 해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와 좋은 교재를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강사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재는 이 기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잘 소화할 수 있게 만든 교재와 강사가 좋은 수험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수님들이 저보다 행정학에 대해서 전문성은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수험 행정학은 제가 1등입니다. 당연하겠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행정학 객관식 문제를 제일 빨리 풀 수 있어요. 문제 보면 매지가이처럼 답이 떠올라요. 그게 선수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턴에 익숙해지고 내용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싸움의 고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수들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싸워보죠. 그죠?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죠. 이겨놓고 싸우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복하면 이미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90점 받아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점수의 패턴을 보면 그날 운이 안 좋았다. 예를 들어서 9까지 9,900 운이 안 좋았다. 찍은 게 하나도 안 맞았어. 그럼 90점이에요. 찍은 게 운이 좋아서 한 50%의 확률로 맞았다. 그럼 95점이에요. 그날 대박이야. 한 4개 찍었는데 3개 맞았어. 그럼 97.5점입니다. 시험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각 과목별로 기출문제집을 바이블을 사시고요. 그 기출문제집에 모르는 내용을 지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기출문제집을 사서 이걸 보고 나서 제대로 소화하지 않은데 딴 것도 뭐 없을까? 찾아 헤맵니다. 수험은 모르는 걸 지워나가는 거지 새로운 걸 더 알아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해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회독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미 찍어놨습니다. 기출문제의 올바른 회독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꼭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2가지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 좀 벗고 갈게요. 좀. 나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0시간. 몇 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0시간. 몇 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2시간. 이게 정상입니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연스러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오래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 사람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내가 왜 꾸준하게 열심히 못할까? 그게 사람이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합격을 못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자연스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부자연스러워야죠. 기계가 돼야 돼, 기계가. 딱 1년만.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돕니다.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죠? 합격하고 나서 내가 뭘 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지? 미친 거예요. 합격하면 놀아야죠. 그죠? 근데 공부하는 동안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이어리 받으셨죠? 제가 정말 귀한 선물 드린 겁니다. 이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꼭 작성해 보세요. 언제 작성하느냐? 매일 아침에 작성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밤에 잘 때 작성하면 안 됩니다. 밤에 잘 때 작성하면 초슈퍼 울트라 사이언이 와도 못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날의 회한과 내일에 대한 희망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돼 가지고요. 절대 할 수 없는 계획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날 또 좌절해요. 아침에 맨정신에 책상에 앉을 때 항상 다이어리를 쓰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여기가 출발점이 저기 합격이에요. 저기가 합격이에요. 저기 합격으로 갈 때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사람들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때로는 거꾸로도 갑니다. 정말이에요. 합격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옆으로 얼마나 벌어졌지? 다시 당기고. 옆으로 얼마나 벌어졌지? 다시 당기고. 옆으로 얼마나 벌어졌지? 다시 당기고. 뒤로 가고 있는데 빨리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목적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고 있으면 열심히 1년을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나와요. 왜? 목적지 저기 있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줍음이 많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혼자서 고민해. 근데 계속 합격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련은 인간을 단련한다고 하죠. 근데 너무 많은 시련은요 냄비를 찌그러뜨리기도 해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이 하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리 오늘 꼭 써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써보시면은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다이어리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제가 얘기하면 꼰대 같아서 우리 박영철 센터장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다이어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사실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비인간적이에요. 절대 자연스럽지 않아. 그렇잖아요? 매일 일기를 쓰는 삶, 이거 뭐 바람직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잖아. 그래서 굉장히 귀찮고. 그럼 왜 귀찮을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을 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생각을 덜 해요. 그렇죠? 하루를 계획하는 건 굉장히 많은 사고를 요하게 돼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지? 내가 하루 동안 뭘 할 수 있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더 편한 그냥 책을 펴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이어리를 안 쓰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 써요. 쓰는 방법이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는 거. 요 두 가지 때문에 다이어리를 안 쓰는 거예요.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우리 영철 센터장 어디 있나? 나가 있나? 우리 영철이 형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 생각하기를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귀찮아 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은 합격을 향해 똑바로 갈 겁니다. 그러면 합격의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제가 수험생한테 다이어리 1년만 쓰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묵묵히 실천한 한 학생이 1년 뒤에 합격해서 올 때 다이어리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 말 들었어요. 딴 생각 안 하고 다이어리 1년 써봤어요. 그래서 저 합격하고 나서 꼭 이 다이어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고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밴드 생활을 했대요. 아는 단어가 보이, 걸, 스쿨밖에 없었대요. 1년 만에 모든 시험을 다 붙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 지방직 분리돼 있었거든요. 국가직, 서울시, 그 다음에 지방직까지 다 붙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선생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험생들한테 다이어리 쓰라는 말 꼭 계속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철이 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실천하셔가지고 1년 뒤에 제가 또 제주도에 올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받았던 이 다이어리를 저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 공무원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수줍음이 많고 용기가 부족한 게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정말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희 난공불락 스파르타도 제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합격생 멘토 센터장들, 그 다음에 김건호 선생님, 서진호 원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난공불락 스파르타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는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처음 새롭게 배우고자 하거나 이루려고 할 때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모르겠죠.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뭐냐면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도움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 난공불락 스파르타가 여러분들의 공무원 수험에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Q&A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손 들고 질문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센터장들이 다 합격생들입니다. 공무원 하다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거 꼭 물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번 책으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3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합격의 비법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출문제를 정복하자. 이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이어리를 쓰자. 이거 하면 돼요. 기출문제를 정복하고 다이어리 쓰자. 난공불락에서 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난공불락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다이어리 쓰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정복하게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 그러면 전원 합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합격생의 모습으로 또 공무원의 모습으로 저하고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담 코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그 사연을 좀 현장에 접수해 주신 분들이 커뮤니티 통해 접수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읽으면서 제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고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어서서 해야 돼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저기 나와 있듯이 4월부터 공부 시작한 공시생 강소현입니다. 4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공시생입니다. 지난 지방직 7급 시험에서 행정학 점수가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문제 선지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나요?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점수가 참담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행정학 공부를 할 때 지식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방대해서 그런지 헷갈리고 까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제 다시 내년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합격자들은 합격 노트 학습과 해독, 기출 문제집 학습과 해독, 단권화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용기 내서 이렇게 질문을 내주셨으니까 행정학 관련된 거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네. 그 제가 아까 제 소개를 제대로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 MC를 보고 있는 저희도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둔 불효자들입니다. 네. 그 저희는 이제 스파르타에서 학생들을 주로 상담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행정학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우리가 보면은 과목별로 유독 취약하게 느껴지는 과목들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어떤 수험생들은 행정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어떤 수험생들은 행정학이 제일 쉽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수험생들은 행정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사실 삶의 궤적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회과학적 지식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유독 취약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은 행정학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렵게 느껴지고 왜 양이 많다고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한글을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한글을 어떻게 읽냐면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라는 간판을 보면 제, 주, 대, 학, 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이럽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은 보자마자 제주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제주대학교라는 다섯 개의 그 음절이 굉장히 다 파편적이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게 느껴져요. 그러면 5학년짜리 아들은 왜 제주대학교로 바로 읽을 수 있냐? 많이 읽었죠. 많이 읽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그 단어의 의미를 캐치하게 되고 빨리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공부했는데 제가 지방직 7급 시험에서 행정학 점수가 참담하게 나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오세요.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내용이 방대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용 정리가 안 됐고 내용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대하다고 느껴지고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익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복하고 그래서 아는 내용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용은 점점 줄어듭니다. 느껴지는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행정학 책을 해독할 때 막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험 막판에 되면 하루 만에 다 해독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용 정리가 잘 되고 반복이 되고 이해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줄어들고 회독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지겹고 힘들지만 그 내용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좀 취약한 과목에 조금 더 많이 시간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이 있는데 그 익명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지방직 9급에서 면접을 탈락한 공시생입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늦잠 자고 오히려 더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잡생각 멈추고 멘탈 잡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안 오신 거죠? 그 질문자분이 이런 질문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수험생들은 보통 이제 하루 10시간 공부한다, 12시간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게 좀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잡생각이 당연히 이제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잡생각을 나는 거를 그 못 나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나는 걸 어떻게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적어도 잡생각이 났을 때 이걸 의식적으로 아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빨리 집중해야지.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그래서 잡생각이 든다. 빨리 집중해야지. 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고쳐 나가게 되면은 잡생각을 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런 그 자기 컨트롤 내지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그걸로 집중력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읽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 아까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이 질문도 항상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곤 하시는데 이게 약간 이제 수험생 분들께서는 약간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옳은 길로 가야 된다. 나는 항상 요만큼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물론 오셨겠죠. 공부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냐면 고승덕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이틀 밤을 샌다더니 뭐 잠은 몇 시간 자야 되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공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막 하드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도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답게 하셔야 돼요. 사람답게. 그러니까 잡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세요. 그거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다 보고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다 보면 그거 돌아올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왜 이게 시간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지방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그 공무원 수험생들이 스스로를 비운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비운의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처럼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슬퍼하려고 해요. 나는 슬퍼해도 될 만큼의 그 아쉬운 인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요즘 많이 떨어집니다. 면접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빨리 딛고 일어서요.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합격해야 될 때 합격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삶이. 여러분들 지방직 9급에서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혹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익명을 요구하셔서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음 연도 합격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점점 뒤로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이 요 앞에 있는데 뒤로 가는 수험생들이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슬픔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말이 독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듣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그 친구만 불행한 거 아니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내년에 빨리 마음 잡아서 다시 하루라도 빨리 공부 시작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좋은 결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좀 익명을 요청하셔서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요?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합격 공부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시간 낭비이니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불합격생을 만나왔고 상담도 하셨을 텐데요. 불합격생들의 공통적 불합격 요인 10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공부할 때마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숙지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여 합격생들의 공통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10개나 얘기를 해야 돼요? 불합격 요인을?
각자 2개씩. 먼저 얘기하면 의미하겠다. 어떻게 얘기해? 제가 읽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합격생들의 공통적인 불합격 요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론이 마스터되지 않았다고 기출 문제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앞에서 이제 신용환 선생님께서도 이제 기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끔 저희 센터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센터장님 저 아직 이론이 안 됐는데 기출을 막 내년 1월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강박에 맞춰서 그 일정이 안 되는데 그때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2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니까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아 계획이 잘못됐구나 하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됐다 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양을 해주시면 합격으로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하려던 걸 말해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했는데 그 저는 그거를 들고 싶어요. 그 저희가 스파르타에 그 합격생 멘토들,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임용되기 전까지 이제 같이 저희와 이제 수험생들을 상담해주는 멘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제가 항상 감탄하고 좋은 게 지각을 절대 안 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러니까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합격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었나 하는 분들이 사실 합격하거든요. 정말 무던해요. 정말로 무던하신 분들이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 안 하고 아까 계획 세우시고 다이어리 쓰신 거 그대로 실천하는 거 정말 간단한 거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합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되게 슬퍼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합격 수기를 읽었을까, 얼마나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는데 자꾸 숨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대부분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뭐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당당해지셔야 돼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무조건 변하셔야 돼요. 자기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무엇인가를 잘못해 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하려면 열린 길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꼭 난공불락 스파르타로 찾아오세요. 난공불락 스파르타로 찾아와서 또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수험을 시작하는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노량진에 많아요, 이런 수험생들. 선생님 저 9년 공부했어요. 10년 공부했어요. 이게 뭡니까? 대학을 2번 졸업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 10년의 청춘을 어떻게 보상받을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고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합격하는 법의 디테일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10분, 20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까, 여러분? 교재 선택에서부터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선생님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기출문제집은 뭘 봐야 되는지, 회독은 이렇게 하는 건지, 마지막 수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그거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계속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내년도에 합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그 생각했던 꼭지들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안 해서 너무 다행인데
이제 제가 불합격생들을 많이 봐왔죠, 그죠? 합격생보다 사실은 더 많은 불합격생들을 이제 봐왔는데 그 불합격생들의 공통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 특정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게 뭐 스스로의 선택인지 아니면 주변에서의 이런 조언이라든지 뭐 그런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책을 보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이해해내고 이거 객관식 문제화돼 있으면 내가 이제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자기의 능력을 의심을 하게 돼요. 이제 근데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올인을 해도 사실은 합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의 능력을 의심을 하고 할 수 있을까? 뭐 계속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합격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대부분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시험을 이제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각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가장 그리고 베이스가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야, 하나. 일단은 그 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라라는 거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합격한 사람들의 이거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완벽주의. 그러니까 그 기본서를 볼 때 내가 이걸 완벽하게 정복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데 뭐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 조사나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회독이 이제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뭐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년 안에 그 회독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회독 자체를 못 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건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험은 아니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선지 정도 OX를 체크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대충 그 이제 본인이 칠 수 있는 거는 이제 쳐 나가는 이제 그런 그 적정선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짧게 끝낼게요. 첫 번째는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14시간, 15시간 공부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그 다음 날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한 4시간 공부해요. 이런 류가 있고요. 두 번째 류는 오늘 8시간 공부했어요. 내일도 8시간 했어요. 모레도 8시간 했어요. 후자가 합격합니다. 오늘 내가 15시간 공부했다고 내일 4시간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체계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좀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 있고요. 핑계를 많이 대시는 분이 불합격해요. 아, 원장님, 제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전교 3등까지 했는데 그래서요. 원장님, 제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서요. 그거는 핑계고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뭐 전교 3등하고 뭐 서울대 나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수험생이에요. 과거의 영광이 어땠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공부하세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땡큐. 예. 그럼 다음 사연이 자, 이게 네네. 마지막이죠? 네네. 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네. 접수해주신 사연들 저희가 2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요거 네. 네. 요 질문 전. 네네.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재시생 25살이고요. 공무원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시작해서 1년이 넘어가요. 돌아서면 까먹는 행정학과 한국사 때문에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소극적 완벽주의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잠 자면 그날 하루가 망한 것 같고 회독할수록 빵꾸 나는 걸 용납 못하겠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걸 제일 잘 알면서도 제 자신을 놓지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무기력증까지 와서 몇 주를 버렸네요. 용암쌤과 건우쌤은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고 합격하신 건가요? 점수도 계속 7, 80점대에서 멈춰 있어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우울해요. 이제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멘탈 관리인데 완벽주의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시험 맞아야 되니까 그 OX 선제는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는 완벽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과정에 있어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같은 시간 동안 책을 한 번 읽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시간을 쪼개 가지고 조금 빠르게 2번 읽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완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완벽함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완벽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잡생각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슬럼프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공부 과정에서는 수험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도 이게 사람이 그 쓰면 그 이게 뭐야 이런 능력을 쓰면 쓸수록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중력 내지는 이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단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집중을 못하는 기간 내지는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1년 하셨어요 지금 공부는? 1년? 1년? 내년에 꼭 합격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보태면 왜 이렇게 수험생들이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될까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나 분명히 못 외웠을 거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수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공부 못했지만 이 시험은 꼭 합격하고 싶고 그러면 전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글자도 이제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쓰여져 있다시피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걸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벽주의를 버려야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이제 그거를 못 넘어가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냐? 사실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내가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도전하면서 성취하는 것들을 점점 경험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쌓이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잘 없잖아요. 우리가 수험 합격하기 전까지. 그런데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잘할 수 있지. 나는 꼭 합격할 거야. 나는 합격할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을까? 여러분들 장난 같지만 저도 스스로 되게 난 잘할 수 있어. 오늘 강연도 잘할 거야. 수험생들에게 좋은 이야기 분명히 전달될 거야. 이런 스스로의 되새김을 많이 하는데 건호 쌤도 정말 많이 해요. 옆에서 보면 잡복 같아. 형님 저 강의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 책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이상 책이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남들한테 이렇게 오만하게 비춰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많이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많은 믿음을 이렇게 주는 그런 말을 스스로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현장에서 그 접수해주신 고민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2개만 저희 딱 읽는 걸로. 네. 네.
빠르게 다 하면 안 되나? 좀 이게 걸리거든. 시간 때문에 두 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 현장에서 주신 분은 저희가 행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거 공지해서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바꿀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저희가 상담하는 시간도 또 가질 예정이라서요. 저기 보시면 저희 목걸이 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간 중간에 다 이제 공무원을 그만둔 부효자들인데 상담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시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면접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면접 준비하는 학생이네. 제주도에 있는 면접 학원이 너무 비싸서 혼자 준비할 생각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리하게 말하는 방법, 요점만 말하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 끝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면접 학원비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이게 면접은 정말로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되게 착각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면접은 그냥 혼자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착각이에요. 공무원 면접이 뭐가 뭐 그냥 6명 중에 한두 명 떨어뜨리는데 내가 해당 사항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연습한 사람하고요 연습 안 한 사람하고 정말 차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거를 혼자서는 절대 그 캐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면접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거를 마지막을 이거 잘 마무리 짓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 꼭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인데요. 졸업 시험 준비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중이 힘들어요. 순공 10시간에서 12시간 합격자분들 평균인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나서 시간 쪼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알바를 같이 하면서 지금 수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졸업이나 시험 준비 이거는 이제 학교 이제 교과 과정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은 수험을 준비를 할 때 알바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반대를 해요. 왜냐면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해 가면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는데 수험과 병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고시 2차를 준비할 때 집에서 사실은 이제 용돈이 넉넉하게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학원도 다녀야지, 무슨 이제 독서실도 다녀야 되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월식 끊어 먹으니까 고시 식당도 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올라오는 돈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취직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합격하면은 다 갚을 테니까. 그죠? 다 갚을 테니까. 이 정도 뻔뻔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다 갚았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지,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는 명확하셔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그럼 일단 꺼서라도 합격을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알바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뭐 알바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병행을 하셔야 될 텐데,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법, 사실은 이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법은 없죠. 그냥 남는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다고 해서, 물론 불리한 건 맞아요. 외형상 불리한 건 맞는데 합격에 부족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6시간, 7시간 정도면 그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면은 이제 전업수험생 보다 이제 더 이제 합격의 기간이 단축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한 명만 질문 받을게요. 한 명. 용기 있는 사람 한 명.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네, 용기 있는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1호1문학과 김성민이라고 하고요. 아직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닌데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참가하게 되는데 이제 7급과 9급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집중을 해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7급을 준비하셔도 9급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의 날짜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행정직 일반 행정을 준비하시면.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작을 7급으로 무조건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내년 당장 3월이죠. 이번 발표가 났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거의 2개월 간격으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이 시험을 집중한다고 해서 이 시험을 붙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7급을 준비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혹시 현장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아까 안내 드린 것처럼 저나 이런 명찰하고 있는 분들 찾아주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나온 아까 불효자들이기 때문에 상담 이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코너로는 좀 기다리시던 순서일 것 같아요. 포스트잇 선물 추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시작하실 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면서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를 거예요.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흘러왔던 넌 돌분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야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끌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제가 노래 진짜 못 부르거든요. 오늘 엄청 용기 낸 겁니다. 네. 이게 노래가 강연보다 더 힘들어요. 너만의 인생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